했고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정도에 네, 오피셜이 났습니다. FA 더 FA죠. 더 FA죠. 네. 우리가 우리 KFA 그 축구협회 그 축구협회. 아무런 앞에 말을 붙이지 않겠다. 우리는 종주국이니까 음. 약간 가오. 원래 종주국 이 가오. FA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는 더 FA다. 음. 앞에 뭘 붙이는 건 니들이나 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더 FA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토마스 투엘 감독의 선임을 발표했습니다. 2026 북중 월드컵 성공을 목표로 잉글랜드 대표팀 시니어 대표팀 지휘봉을 이 사람에게 맡긴다 발표를 했고요. 네. 계약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총 18개월이며 연봉이 50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네. 목표는 당연히 트로피 사냥입니다. 왜냐 전임 사우스게이트가 성적을 굉장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4강 한 번, 유로 준우승 연속 2번. 이게 업적은 뭐 역대급 업적이죠, 네. 사실. 근데 결국에는 성적은 좋은데 트로피는 못 땄고 재미는 없었고. 그렇죠. 그 마지막에 경기력 논란이 좀 많이 심했던 것 같고. 결승전마다 우승 못한 건 너 때문이야. 약간 이런 소리나 듣고. 네. 진짜 이렇게 성적 좋은데 이렇게 욕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선수단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선수단을 이끌고 매번 실패를 많이 했었던 잉글랜드라서 사우스게이트 정도면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는 감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에릭손이 제가 기억하기로 첫 비영연방 출신의 외국인 감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웨덴 출신이죠. 에릭손, 카펠로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인들로 돌아왔다가 세 번째 외국인인 독일인 투헬로 왔습니다. 네, 이제 투엘 같은 경우에는 독일인이긴 하지만 잉글랜드 무대가 그래도 익숙한 편입니다. 네, 첼시에서 감독직도 오래 했고, 그럼요. 네, 성과도 낸 감독이라서 그리고 영어도 독일인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에도 뭐 큰 문제 없는 그런 감독이고요. 다만 첼시 이후에 바이에른에서 실패를 좀 했었죠. 네, 1년 3개월 만에 감독직에서 물러났고, 그런데 잉글랜드가 불러주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더 빠르게 4개월 만에 좀 새 직장을 찾게 됐습니다. 네. 이제 투엘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님이 맡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인츠,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첼시, 바이에른 뮌헨 거쳤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국가대표팀은 이번이 처음이 되는데 잉글랜드 대표팀은 굉장히 좋은 스쿼드도 가지고 있고 꽤 우승 후보로 항상 분류되는 팀이기 때문에 투엘 입장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FA 마크 물링엄 CEO가 이 트루헬을 왜 선임했는지 얘기를 했는데 트로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투헬 선임 이유가 트로피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감독을 이제 새로 선임하면서 다시 새 출발하는데 우리의 남은 목표는 트로피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성적을 대체로 올린다는 이미 해놨으니까. 왜냐하면 사우스게이트의 업적은 있으니까 딱 부족한 게 트로피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을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론됐던 인물 중 한 명이 잉글랜드 여자 축구 유로 우승을 이끌었던 그 사리나 위그먼. 이 사람 외국인인가요?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위그먼. 네덜란드 출신인데 네덜란드에서도 독일을 꺾고 유로 우승을 거둔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던 감독이 잉글랜드로 와서 또 독일을 꺾고 우승을 하니까 여기에 조금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승자를 데려오는 게 맞는 판단이구나.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사르냐 위그먼 이 감독도 처음으로 최초의 약간 여성 감독, 남자 축구팀을 이끄는 그런 식으로 좀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위그먼은 되지 않았고 그와 비슷한 스펙, 그러니까 우승 경험이 있는 투엘을 데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군요. 이럴 때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떤 추상적인 표현인 위닝 멘탈리티인데 사우스게이트가 그게 없었던 거예요. 보면 결승전 쫄보 판단,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런 게 가끔 나오잖아요. 두뇌 풀가동해서 어떡하지? 내가 사실은 감독이 뚝심 있게 판단하면 되는데 뚝심 있게 판단을 못할 때 데이터에 기반해서 데이터랑 본인의 판단을 결합시켜야 베스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데이터만 믿다가 승부차기 키커 사카 이따가 조졌잖아요. 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니 너 선수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잉글랜드 대표 선수였는데. 그래서 그 얘기도 나왔어요. 투엘은 승부차기는 적어도 이기겠지.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승의 경험이 있는 사람, 결승전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투엘도 검증된 승자이고 이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선임한 이유를 좀 밝혔고, 그리고 18개월, 왜 18개월이냐라는 이야기도 기자회견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선임을 하면 유로까지 임기를 보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북중미까지 끊어놨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까지 지금
보장이 돼 있는 상태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 네, 아 그랬나? 네, 네네. 그랬던 거, 네.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월드컵에 좀 집중을 하기를 원했다. 네, 더 오래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한다라고 답변했는데, 그러니까 더 오래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할 네네네. 여지를 줄 가능성이 네. 있다는 얘기를 좀 보입니다. 저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감독이라도 네. 뭐 재신임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저게 우리나라랑 아시아랑 이제 다른 점이죠. 저기는 이제 유로랑 월드컵이 딱 2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2년마다 재평가 계속하면 됩니다. 음, 아무리 장기 계약을 맺어놨어도 네. 유로에서 진짜 조지고 막 팀 내 내분 일어나고 이러면 월드컵까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네.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3+1이죠 우리나라는. 네. 네. 뭐 플러스 1전이 가끔은 반년 만에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가끔이 아니야. 보통 반년 만에 했죠 요즘에는. 근데 그러다 최근에는 보니까 그렇죠. 네. 아시안컵을 늘 부임하자마자인 감독이 하는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실패를 네.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뭐 이게 맥락에 따라서 좀 안 좋게 보일 때가 있는 거지. 보통 월드컵을 한 사람이 최소한 아시안컵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물러나도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전에도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여기랑 우리 아시아랑 이제 투엘이 있는 유럽은 환경이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투엘도 월드컵 성적을 보고 이게 실패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그럼요.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뭐 본인도 답변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토너먼트에서 좀 강한 감독이고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 선수들을 꽤 경험을 했잖아요. 바이에른에서도 케인 그리고 다이어 뭐 이렇게 경험을 했었고 첼시에서도 뭐 여러 영국 선수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좀 메리트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잉글랜드 안에서도 이게 여론이 좀 갈리는데 이제 사실 불만들이 많은 게 좀 눈에 띄었어요. 잉글랜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데 네, 대표적인 불만이 이제 외국인이라서 싫다 이런 불만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BBC인지 가디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찍어본 그 한 외신 사이트는 네. 사진 자체를 옥토버 페스트에서 투엘이 맥주 그 가죽 조끼 입고 맥주 들고 있는 사진 딱 놓으면서 얘 독일인이냐뇨. 아 그러네 완전 저격이네요. 어디 성스러운 3사자 군단의 수장을 독일인을 정신 나갔어요? 뭐 이런 뉘앙스를 사진으로 딱 받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그 가디언일 겁니다. 제가 가디언? 어제 BBC는 봤었는데. 네. 아무튼 근데 왜 싫지? 우리로서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국인 감독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뭐 얘기했는데. 영국 팬들 자체가 네. 독일 인 자체에 좀 약간 라이벌리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고, 근데 독일은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던데. 네. 일단 그런 점이 조금 왜 굳이 독일 감독을 요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그 잉글랜드 감독을 왜 안 하냐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 정서랑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무조건 외국 감독 데려와라 이런 여론이었는데, 잉글랜드는 우리도 좋은 감독 많은데 왜 외국인 감독 굳이 데려왔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리 네빌이 이제 영국 감독들한테 이번 이 결정은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라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캐러거도 뭐 비슷한 얘기했던 것 같고요. 네, 캐러거 비슷한 거고. 또 FA가 이번에 잉글랜드 감독 뽑을 때 한 10명 정도 잉글랜드 출신 감독들이 면접을 또 했대요. 네, 면접을 했는데도 이제 외국인 감독을 선택을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 거죠. 10여 명이나. 네. 일단 카슬리랑 에디 하우는 들어갈 것 같고, 그렇죠. 그 밖에도 엄청 많다는 거군요. 뭐 일단 지원을 한 지원자들에 대해서 뭐 많이 면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FA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영국 출신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뭐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10년 동안 약간 10년 프로젝트로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약간 비판으로 이제 비판의 여지를 준 거죠. 우리가 돈을 이만큼 쓰고 있는데 근데 그 돈 뭐 탈라 쓰냐, 영국이 선임 안 할 거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리미어리그가 한참 이제 지금처럼 커지기 시작한 이후로 네. 계속 외국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리그를 강화하고 다양한 축구 문화, 또 그 자기네 나라에서 연구해온 축구 전술을 프리미어리그에 이제 전파해준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만큼 커졌으면 이제 잉글랜드 감독들도 좀 키우고 싶다. 네. 뭐 에디 하우 같은 이제 성공 가능성 있는 케이스도 있고, 뭐 포터 잉글랜드 사람이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지금은 좀 안 좋은 네. 상태지만 뭐 그런 사람들을 좀 더 키울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상징적인 위치인 A 대표팀 감독을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블링햄 CEO가 굉장히 좀 티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블링햄이 뭐라 했냐면 국내 리그와 유럽 리그 수상에 도전하는 딱 5명에서 10명의 후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뭐라고 다시. 그러니까 국내 리그 프리미어 리그와 유럽 리그, 그러니까 유럽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리그의 우승에 도전하는 그런 후보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감독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출신 감독 중에서. 잉글랜드 감독 중에서는 국내든 뭐 유럽 대항전이든 네. 어떤 우승을 놓고 경쟁을 했거나 뭐 그럴 만한 감독들이 한 대여섯 명 많으면 10명씩 이렇게 후보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애초에 우린 그런 후보군을 갖지 못했다. 네. 그리고 에디아우 한 명 저밖에 없는 거죠. 한 지금. 명밖에 없고 뭐 포터 에디아도 엄밀히 말하면 약간 애매하잖아요. 우승을 노렸다기보다는 뭐 챔피언스리그 4강 4강을 정도. 노린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우스게이트랑 다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우승까지는 안 되는데 약간 뭐 그래도 네. 에디아우는 좀 전술가라든지 뭐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지금 하시는 말씀의 큰 요지는 사우스게이트의 한계점으로 꼽혔던 결국엔 정점을 찍어봤느냐, 그렇죠. 한 번이라도 찍어봤느냐, 거기서는 이제 없다는 거죠. 네, 그거에 확실한 포인트를 주고 선택을 했더니 역시 2L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퍼거슨 잉글랜드 아니지만 영연방의 퍼거슨 그렇죠. 네. 한 분이 근데 있네요. 또 아마 퍼거슨이 했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뭐. 스코틀랜드 출신이니까. 근데 거기는 서로 잉글랜드 교류는 출신이니까. 많이 해요. 아 그런가요? 예, 그 영연방끼리는 그건 그나마 이제. 하긴 카슬리도 아일랜드 출신이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네. 근데 뭐 퍼거슨 감독은 이제 우리 코너에 없어서 여담으로 한 얘기지만 메뉴에서도 뭐 홍보대사에서 잘렸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이오네스 맞나? 네, 거기서 이제 맞습니다. 돈 안 준다고. 네. 이제 그냥 명예직 대사로 그렇죠. 해라. 라크룸도 오지 마라. 대부분 맨유가 최근에 막 직원들도 막 많이 자르고 약간 그래서 삭감을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커리어 면에서 일단 투엘이 압도적으로 앞섰다. 네. 대신에 그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앤서니 베리, 잉글랜드 출신이고 이제 감독 생활을 좀 오래 해온 네, 수석 코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최고 투헬이 팀에 있더라고요 원래. 원래 사단에 네. 있던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일을 네.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팀을 돌아다닌 코치입니다. 네, 이 코치를 이제 수석 코치로 두게 되면서 독일인의 헤드 코치 그리고 수석 코치는 영국 사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우리랑 가레스 베리 아닙니다. 네, 네. 우리랑 반대라고. 우리랑 그렇죠. 반대네요. 근데 우리도 예전에 외국인 감독 선임할 때 보면은 보통 저렇게. 음, 그래서 당시에 물론 논란이 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런 이유로 홍명보 당시 코치한테 부랴부랴 라이센스 주고 막 그런 거였죠. 박강석 코치도 약간 그런 식으로 히딩크의. 네, 예, 히딩크의 그렇죠, 수석 그렇죠. 코치로 들어왔죠. 있어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잉글랜드 전문가들이 다 투엘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고 마이카 리차즈는 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네, 중요한 건 그 자리를 맡을 만큼 강력한 잉글랜드 후보가 없다는 것. 투엘은 뛰어난 매니저이자 검증된 우승자. 그가 어디 출신이든 승자라는 것에는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네. 돈을 많이 아끼게 됐대요. 보통 그 아. 감독 나가면 위약금을 그렇죠. 남은 계약 기간 동안에 연봉을 계속 지급한다 이런 네.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취직하면은 그때부터 그만 준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제가 어제 본 기사 확인 안 해봤는데 기사에 네. 따르면 500만 유로 정도를 아끼게 됐다. 와, 여러모로 뭐 독일한테는 좋은 네. 네, 선임이 됐네요. 네, 잉글랜드가 많이 도움을 줬네요. 그리고 해리 케인은 지난 시즌에 투엘이랑 일해봤는데 팀은 조졌지만 본인은 커리어 하이를 찍었죠. 그렇죠. 개인 기록에서. 네. 그래서 이제 뭐라였지? 기다려진다 뭐 이런 식의 음, 투엘 감독 선임에 대한 환영을 인스타 스토리에 그렇죠. 올리기도 이번 했고. 시즌 보면 투엘 케인이 잘 썼던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콩파니 올 때부터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콩파니가 아니고 누가 됐든 네. 하이 템포에 압박 세게 하는 감독은 케인이랑 이제 안 맞지 않나? 케인이 너무 느려져서 그렇죠. 이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네. 약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우려가 생기는 정도의 단계. 많이들 채팅에서도 얘기하시고 요즘 농담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다이어 복귀각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예, 그럴 리는 없겠고. 근데 뭐 본인이 필요하다면 일단 뭐 후보 느낌으로 뽑아놨다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어디에 필요한데? 지금 센터백은 넘쳐나고 하긴 풀백이 넘쳐나긴 없는데. 하네요. 풀백이 없는데. 아무튼 저는 이게 진짜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네. 만약 진짜로 뽑으면 그건 진짜 해외 토픽감입니다. 스포츠 뉴스를 넘어서 해외 토픽. 예. 경기를 못 뛰는 선수를 대표팀에. 네. 투엘이 뭐 다른 건 몰라도 퍼즐 맞추는 건 옛날부터 잘했는데 물론 바이언에선 그걸 실패했지만 예전부터 퍼즐 맞추긴 되게 잘했고 그 전체적인 틀을 잘 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그러면 사우스게이트와 카슬리가 모두 해내지 못한 아놀드 활용
투헬은 뭔가 신박한 방법을 보여주는 건가? 그러니까 잉글랜드 대표팀이 너무 화려한 선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대표팀에서 유독 못하거나 뭐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아놀드는 엄청 못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라이트백에만 놓으면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나이 많은 워커 아직도 쓰고 아놀드 미들로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네. 레프트백 쓰고 왼쪽도 뛰고. 그리고 필포든도 대표팀 오면은 퍼포먼스 확 떨어지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이런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과연 투엘은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좀 기대들이 좀 살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투엘의 잉글랜드 일단 저는 뭐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되고요. 재밌는 일이죠. 네. 예. 지금 이제 전술가형 감독을 원했으니까 잉글랜드 되게 전술용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투엘이 근데 전술가형 감독이 맞는지를 증명을 해야죠. 왜냐면 첼시 팬들은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투엘 선임에 대해서. 증명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바이언 가장 최근 팀인 바이언에서 도무지 전술가가 아닌 것 같은 축구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전술가가 맞는지 증명을 해야 되고 둘째로 선수들이랑 띄엄띄엄 만나고 대표팀이라는 게 막 계속 동고동락하고 막 계속 서로 스트레스 받고 맨날 얼굴 보고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투엘 특유의 좀 그 민감한 좀 이렇게 사람한테 상처 주는 그렇죠. 그런 시기가 대표팀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그 원래 그 약점이자 약간 그런 걸로 꼽혔던 약점이죠. 네. 근데 이제 투에 여기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거주를 하냐 마냐가 그래도 중요한가 봐요. 예, 영국 거주에 대한 내용도 좀 써 있던데 일단 투엘은 영국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가끔씩 가족들을 보러 독일로 가고. 네. 근데 저기는 원체 가까우니까. 아니 가까워도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오히려 더 그냥 A 매치 일정 없을 때는 사실 대표팀 감독이 계속 영국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긴 계속 있어야지. 그런가요? 저긴 프리미어리그 매경기 엄청 돌아야죠. 프리미어리그는 막 금토 일월 하잖아요. 그렇죠. 4일 출장 가야지. 안 가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아무튼 뭐 자주 가겠네요. 물론 한국 감독의 유럽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에 협상의 우선권을 누가 갖느냐 세금 문제 이런 건데 한국에 오는 외국 감독들이 한국의 체류 시간을 뭐 180일 이하로 줄이고 싶었던 게 세금 문제가 있는데 저긴 EU자 브렉시트구나. 네. 저도 세금 문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막 투엘이 세금 때문에 독일에 남겠다 뭐 이런 보도 네. 나오면 볼만하겠네요. 아직 브렉시트를 깜빡했네요. 아직도 EU라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제가 영국 갔을 때 이미 브렉시트였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측에서 재밌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선임에 대한 반응은 아니고 네. 선임 이후에 빌트 보도가 나왔는데 네.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이 뭐 리더십 서머리 뭐 이런 식으로 바이에른 내부 직원들과 내부 회장 이런 사람들 다 모이는 무슨 세미나 이런 걸 했대요. 네. 그래서 임직원 120명이 모인 가운데서 헤네스를 비롯한 그 수뇌부들이 이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투헬의 같은 재임 기간을 뭐라고 그랬더라 영어로 디제스터였나? 재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성적만 나빠진 게 아니고 구단 브랜드 가치를 망쳤다. 재미없는 팀, 괜히 싸움 논란이나 일어나고 재미없는 그렇죠. 팀 이런 팀으로 브랜드를 망쳤다. 그래가지고 우승을 당장 못할 수도 있다 콩파니가. 하지만 콩파니가 맞다. 어떻게 보면 밑밥을 깐 거네요. 콩파니한테 더 시간을 주도록.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헤네스의 성향이랑 결부지어서 이해해야 되는 게 헤네스가 선수 출신의 바이에른 회장 뭐 이 정도로 가볍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헤네스의 구체적인 업적은 바이에른의 어떤 상업적인 수익을 이 사람이 그 행정가로서 엄청 늘렸어요. 그 원래 독일 구단들이 전반적으로 네. 돈을 잘 못 벌잖아요. 그렇죠. 안 벌고 안 쓴다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바이에른이 그런 고만고만한 팀이었다가 90년대인가에 그 헤네스가 미국에서 마케팅 배워가지고 머천다이즈 판매, 뭐 중개권, 뭐 온갖 방향의 마케팅을 엄청 강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넘사가 된 거예요. 다른 팀들은 바이에른에가 수익을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걸 만든 게 헤네스입니다. 다른 팀들이랑 넘사의 어떤 구단 살림을 만든 사람. 구단 입장에서는 진짜 도움이 되는 존재였네요. 엄청. 그걸 위해서 2000년 10년대 중반부터 과르디올라를 선임하고 이렇게 한 거죠. 네. 우리도 더 이상 트로피는 따지만 재미없다는 이미지가 있는 독일 병정 축구 안 한다. 멋있는 축구 한다.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날 헤네스가 그 투엘 욕하면서 엔터테인먼트라는 관점에서 거기서 꽝이었다. 맞는 말이긴 하네요. 네, 진짜. 이랬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제가 한 얘기가 네. 바이에른 투헬이냐 그 전 투헬이냐가 중요해요. 지금 잉글랜드에 온 투헬은 어떤 투헬이냐. 투헬은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첼시에 부임할 때 자기가 첼시를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아 그래요? 첼시는 무리뉴 스타일로 되게 아. 무리뉴, 디마테오가 챔스 우승했을 때 이런 스타일로 그렇죠. 재미없어도 이기면 된다 이런 느낌의 팀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도르트문트 투헬은 되게 아름다운 축구 스타일이었거든요. 저 도르트문트 투헬 축구 처음 보고 진짜 거의 충격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 되게 아기자기하게 공 돌리고 네. 장난 아니었어요. 엄청 공격적이고 그때는 재밌었던 것 같은데 왜? 개 재밌었죠. 그래서 그래서 와서는 그렇게. 첼시에 오면서 내 아름다운 축구를 첼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왔대요. 지금 생각하면 투엘이 그런 거 했다는 게 진짜 개소리 같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오래된 얘기 아니잖아요. 오래된 얘기는 아니죠. 예, 끼케야 뭐 5년 전인가? 예, 그러니까 그 어느 버전의 투엘인지 잉글랜드의 투엘이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좀 내리막 가는 감독들이 치고 올라오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다시 뭐 부활을 한다든지. 네. 뭐 지금 포체티노도 보면 미국 가서 죽쓰고 있으니까 아, 잉글랜드 조금 그런 게 위험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너무 또 스타일이 많이 막 트렌드가 바뀌는데 약간 이렇게 처지는 거는 그런 걸 또 고집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투엘은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태업? 바이에른에서는 좀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인 태업. 예, 예. 네. 그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지난 시즌 계속 팔로우하면서 주앙팔리나 사달라고 진짜 징징거려가지고 사주려고 했는데 바이에른이 어떤 행정 실수 같은 걸로 못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6번 사달라고 그랬는데 6번 안 사줬지? 6번 없이 이 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거의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팀 운영을. 네, 증명하긴 하네요. 팀 운영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 내가 보신 분들은 증명할게. 알 거예요. 내가 6번에 키미 못 쓴다고 했는데 니네 안 사줬지? 6번에 키미 받구나 가만 내버려 둘 거야. 어떻게든지 한번 봐봐. 키미가 이겨내면 우리 팀 이기는 거고 못 이겨내면 내 책임 아님? 거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니까 팀을. 그러니까 자기 기싸움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팀을.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기분 좋게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지금 기분 좋아 보여. 네, 사진 기분 좋게 온 보니까. 것 같아. 그 잉글랜드가 대표팀이 펩을 고려한다는 뉴스가 엄청 나왔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투엘이 됐잖아요. 네. 그 결국은 펩은 나 맨시티 제약할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런 상황이고 그렇죠. 투헬은 제가 할게요. 저 당장 갈게요. 네. 약간 이렇게 나왔으니까 투헬이 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의욕을 보인 거예요 본인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요 몇 경기나 좀 기대가 되긴 하겠네. 1월 1일부터니까 3월에나 볼 수 있겠네. 투엘의 잉글랜드는. 네, 그 네이션스리그 6경기를 카슬리한테 맡긴다. 그렇죠. 그 뒤를 투엘이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이 내년 내내 열리니까 네, 그 투엘은 이제 그때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엘 감독이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태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미필적 고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네.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 커리어를 망친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기분이 좋냐 안 좋냐 또 이제 그러니까 꼭 내가 오늘 바이오리듬 이런 거 말고 네. 내가 이 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약간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정반대로 실제 뭐 그런 느낌인 사람 중에 하나죠. 예. 그걸 자제할 수 있으면 선수들한테도 그렇게 안 했지. 분명한 건 지금 분위기면 아마 투에 좀만 못해도 잉글랜드 레전드들이 엄청 비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시작부터 지금 계속 눈에 불 켜고 보고 지금 이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한 경기만 만약에 좀 잘 못해도 많은 비판을 받을 것 같네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저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첼시 시절 그 전에 도르트문트 시절까지 보여준 축구는 진짜 멋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구를 하는 감독이 돌아왔으면 좋겠고 약간 제2의 클럽 막 이런 이미지였는데 원래는 도르트문트를 맡을 때 네. 그때 율리안 바이크를 갑자기 발굴해가지고 저 율리안 바이크를 진짜 누군지도 몰랐는데 제가 우연히 투엘 첫 시즌 도르트문트 그 리그 개막전 봤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멀대 같은 독일 애가 그 포백 앞에 서가지고 공을 뿌리는데 부스케츠가 있는 거야. 얼굴만 다르지. 뭐야? 저런 부스케츠를 어디서 데리고 왔어? 그런데 그 미드필더 운영을 진짜 공격적으로 하는데 수비에 별로 공백이 없어. 그때 가가와 컴백해가지고 진짜 잘하고. 그때는 진짜 센세이션했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많은 불안 요소를 얘기했지만 지금 불안 요소가 많은 상태예요. 바이언스 그렇게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근데 다 극복하고 예전에 투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이제 얘기의 요약이고. 나무의 올빼님이 저의 말을 저격을 하셨군요. 네. 에버튼 나가서 레알에서 부활한 안첼로티. 요즘 부활 중인 콘테. 특히 콘테의 부활 비결은? 그거 그렇구나. 내리막 이후. 네. 예. 저런 케이스들이 있죠. 저런 케이스들이 있긴 하죠. 근데
안첼로티랑 콘테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저는. 진짜 부활은 안첼로티는 부활이 맞고 네. 콘테는 부활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항상 해오던 패턴을 반복하는 네. 것뿐이기 때문에 토트넘을 통틀어 봤을 때 콘테가 못했냐? 아닙니다. 네.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앞 시즌 하다 말고 뒷 시즌 하다 말고 그죠? 그렇죠. 여기도 약간 기분이 네, 제대로 약간 중간에 들어온 그 앞 시즌 4위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득점왕 되고 네. 우리가 뒤만 기억해가지고 손흥민이랑 안 맞다 기억하는 거지 손흥민 득점왕 시즌의 감독은 콘테였습니다. 원래 콘테 스타일이 뒤가 좀 끝이 그렇게 좋지 네. 않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콘테 뭐랄까 부활 이거는 워낙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근데 콘테 얘기를 이제 후연까지 하면서 물어보셨으니까 간단하게 부활 비결을 얘기해 보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부임 첫 시즌에 네. 훈련장에서 막 일단 체육관부터 실내 훈련장부터 애들 막 굴리면서 그렇죠. 정신 차려 1분이라도 한눈 팔면 넌 빠지는 거야 막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든 걸 일단 잘하고요. 둘째 전술적으로 생각보다 유연한 사람인데 네. 감독 생활 초기엔 되게 유연하다가 네. 인테르 토트넘에서 그 유연성을 좀 잃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유연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돌고 돌아서 변증법적으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반대로 또 반대로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원래 콘테 감독이 하고 싶었던 게 이탈리아에서의 특이한 많이들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4-2-3입니다. 4-2-4. 4-4-2인데 네. 양쪽 윙을 아예 올려서 올려가지고 압박을 세게 한다. 4-4 두 줄 수비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걸 원래부터 하고 싶었어요. 음. 근데 유벤투스에서 이거 해보려다가 한 3경기쯤 말아먹고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선수단 보니까 바르잘리, 보누치, 키엘리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백이다. 3-5-2로 바꾸고 우승했습니다. 그런 건 잘 바꾸는 것 같아요. 첼시에서도 비슷하잖아요. 첼시도 4-2-4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화려한 팀 맡았으면 또 나의 꿈 4-2-4를 다시 한번 펼쳐야지. 근데 4-2-4로 프리시즌 하다가 안 돼서 시즌 개막하고 4-2-3-1 4-3-3 해봤는데 다 안 됐거든요. 네. 3백인가? 다시 한번 3백? 야스필리 쿠에타를 센터백으로 이 탁 발상의 전환 번쩍 윙백으로 모제스를 번쩍 이가지고 바로 우승했죠. 네. 근데 그렇게 2번 연속으로 하고 나니까 그냥 3백이 답인가 보다. 약간 대명사가 됐죠. 3백이 대명사. 근데 스스로도 그러면서. 처음에 4-2-4 한다고 용 쓸 필요가 없어. 3백으로 팀을 만드는 게 나은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죠. 인테르에서도 그렇게 아예 팀을 만들었고 토트넘에서도 오자마자 3백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폴리도 3백으로 선수를 샀어요. 센터백 여러 명 사고 네. 막 3백을 샀는데 이적 시장이 나폴리가 좀 개판이었잖아요. 돈 낭비 좀 하고 그렇죠. 오시멘도 팔려다 못 팔고 네. 임대 보내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적 시장 끝나고 나니까 막판에 부랴부랴 중미를 많이 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중미가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4-2-4? 맥토미니를 스트라이커로 쓰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4-2-4를 구현했는데 이번에 됐어.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콘테 축구를 다 4-2-4라고 표기합니다. 이게 4-2-3-1일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보면 양쪽 윙을 올리고 네. 맥토미니를 약간 압박 많이 하는 최전방 압박형 스트라이커처럼 배치해서 4-2-4가 된 거예요. 그래서 3백으로 오히려 선수단에 맞추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즌 개막하고 나니까 이거 3백보단 4백이 나은데요? 유연하게 했네요. 그러면. 네, 엄청. 유연성 찾았어요. 4-2-4라는 거는 근데 사실 4 뭐 2-2-2 뭐 이렇게도 뭐 쓸 수도 있고 되게 포맷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4-2랑 또 다르죠. 좀 달라요? 4-2는 2명 4-4 그러니까 그 말의 숨은 함의는 4-2라는 거는 4-4-2인데 2명의 측면 미드필더가 중앙 공미처럼 들어간다. 네. 이 얘기죠. 네, 그렇죠. 아틀레티코도 이거 많이 했었고. 그 엔리케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두 공미가 예전 브라질이면 막 호나우지뉴나 카카처럼 진짜 센 공미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요즘 축구에서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활동량 많은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네. 스트라이커들과 함께 사각형 블록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아니면 건데 이제 4-3-3에서 중간 미드필더를 한 명 올려가지고 그런 식 포맷으로 좀 바꿔서 그럴 수도 있고. 압박할 때도 네. 많고. 네. 근데 현재 나폴리는 좌우 측면인 선수들은 그냥 측면에 있습니다. 네, 가운데로 아예 들어가는 게 붙어있어요? 아니에요. 크라첼리아, 다비드 네레스 이런 윙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위치를 올린 거죠. 네레스가 거기서 뛰고 있군요. 네, 좀 다릅니다. 네. 루카쿠 잘 활용하죠. 네. 제가 루카쿠는 잘 활용할 줄 알았죠. 루카쿠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와 안 좋을 때와 차이가 뭡니까? 제일 큰 차이. 안 좋을 때는 팀의 간격이 너무 넓다. 루카쿠 개인. 개인이 완전 터치 안 되고. 그것도 맞죠. 근데 그 큰 맥락을 보면 네.
본인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는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는가. 거기도 멘탈 문제. 이거 전형적인 루카쿠는 전형적인 그런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난 런던이 싫어. 런던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그렇죠. 미친 인간이 이러면은 이제 플레이도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선수는 런던이 싫어 하면서도 경기장에서는 똑바로 뛰는 선수도 있어요. 루카쿠는 그런 말 하면 경기력이 떨어지거든요. 동기부여 차이군요. 근데 콘테가 인테르 때 루카쿠한테 너의 그 커다란 덩치는 이걸 위해서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포스트 플레이 시키고 등딱 시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때. 잘했어 저거 때 엄청. 지금도 합니다. 등딱 딱 하고 내주면은 다른 애들이 골 넣고. 이탈리아에서 잘 통하는 그 등딱. 음. 영국에서는 잘 안 통할지라도. 그게 나라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 마인드 문제라니까. 정신머리 문제입니다. 예. 포그바도 비슷해요. 콘테랑 있을 때 제일 잘했습니다. 포그바. 예. 뭐 포그바 얘기를 할 텐데. 예. 정신 똑바로 차려. 똑바로 뛰어. 알겠어. 예 감독님. 저 근데 이제 공격할 때는 자유권 주시나요? 수비만 똑바로 하면 자유권 줄 거야. 마음대로 뛰어. 막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근데 콘테 알레그리까지 하고 잉글랜드 갔는데 이때 이미 그때 포그바는 뭐야? 딱 하고 난 안 뛰어도 돼. 그러면 이제 쭉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루카쿠도 비슷해요. 그 잉글랜드 갔다가 이렇게 한번 쭉 떨어지고 뭐 그런 패턴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 둘 특징을 보면 좀 게을러지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류의 선수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루카쿠나 포그바나 운동벨레. 한돈벨레도 큰 틀에서 비슷해 볼 수 있는 게 재능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신체 능력 좋아. 뛰려면 많이 뛸 수도 네. 있어. 기술도 좋아. 공수 다 돼. 뭐 공격수로 치면 등딱도 되고 골도 넣을 수 있어. 재능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러면 그거를 육각형인 그 모든 재능을 동시에 다 발휘하는 게 머리가 엄청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욕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중에 좀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도 생기고 너무 힘들다 진짜. 그 두뇌 풀가동이 힘든 거지. 신체 능력은 다 되는데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에게 그 모든 걸 다 끌어내는 그 정신적으로 90분간 굉장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돈벨레도 살아났군요 이적한다. 지금 리레스 뛰고 있나? 운동벨레는 이제 롤을 좀 줄여줘야죠. 템포를 좀 늦춰주고. 그쵸. 알리요. 알리는 경기장에서의 집중력 문제라기보다는 훈련 태도 문제가 옛날부터 그렇죠. 보도되기 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그 스폰서사 관계자 같은 걸 통해서 한국에 소문이 나거든요. 잉글랜드에서 보도가 나기 전부터 한국 기자들 사이에서도 근데 손흥민 동료 중에 알리는 훈련 태도가 별로 안 좋대. 오래 못 갈 거라는 내부적인 우려가 있대. 이런 말이 벌써 돌았어요. 제 귀에 들어왔다니까 제가 투터미로 뭐가 있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알고 보니까 그렇게 태도가 안 좋았던 게 어떤 사연이 있었다. 네. 어떤 아픔이 있었다. 뭐 이런 멘탈적인 문제도 다 밝혀졌지만 멘탈적인 문제죠. 알리는 훈련 태도의 문제지 경기장 내 집중력 문제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리가 이제 투엘 얘기 다 했죠? 네. 알리가 K리그에 오면 좋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다른 선수가 알리가 보다 훨씬 더 비싸고 훨씬 고점이 높았던 선수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진짜 K리그 올 확률은 뭐 여전히 특히 낮지만 그건 링가드도 뭐 그랬기 지금 때문에 거의 한 1% 되나요? 1%는 된다고 해도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링가드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이런 생각하게 되는. 축구에서는 한국 축구에서는 우리가 상상했던 일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쵸. 예를 들면 아이콘 매치 뭐 이런 것도 Everything is possible이기 네. 때문에 반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상암 잔디가 망가진다고 해봤자 이 정도겠어? 이 정도가 됩니다. 나무의 올빼미 그 손흥민 바르사 이적설은 뭐 신빙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제목은 나오겠지만 그 뭐 이게 나온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꽤 된 이야기고 그냥 재탕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신빙성이라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이제 시즌 후반기 되면 저희도 좀 자주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1년 옵션조차 발동 안 하고 네. FA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뭐 토트넘이 만약에 진짜 막 큰 변화를 꿈꾸고 있다면 뭐 기존 자원들 좀 물갈이 하면서 뭐 손흥민도 당연히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FA니까 그렇죠. 바르셀로나나 FA 정도면 갈 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많지. 바르셀로나는 물론 FA가 엄청 좋아하는 팀이고 또 바르셀로나도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아틀레티코도 저희 방송에서 서영욱 위원이들 아틀레티코는 손흥민에게 장기적인 관심이 있다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쵸.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라리가에서 한번 뛰는 것도 보고 싶긴 하네요. 자 포그바입니다. 포그바에게
제시 링가드가 K리그 행을 추천했다. 네, 어제 이거를 직접 듣고 오신 거잖아요. 네, 어제 K리그 1 파이널 라운드 미디어 데이가 네. 열렸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K리그 1은 팀당 38경기를 하는데 그렇죠. 한 시즌 통틀어서요. 네. 그 중에 33라운드까지 한 팀당 3번씩 다 붙어서 33라운드까지 하고 그 성적으로 위에 6개 아래 6개 팀을 끊어서 네. 위에 6개 팀은 우승 및 아시아 대륙 대회 진출, 그렇죠. 아래 6개 팀은 강등을 피하기, 요 별개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 파이널 라운드에 이번 주말부터 진입을 하고 그걸 앞두고 파이널 A 6개 팀의 감독 및 선수들이 모였는데 링가드가 왔어요. 네. 대표 선수로 왔더라고요. 네. 뭐 주장이니까 팀에. 네, 김규동 감독이랑 참석을 했습니다. 네. 링가드가 이제 질문을 받고 질의응답을 하다가 한국행을 추천하고 싶은 동료가 있냐 이걸 물었을 때 네. 폴 포그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뭐 다른 사람의 염두를 했는데 포그바가 다 나온 거겠죠? 아니 뭐 그냥 아무나 말하라 이렇게. 아무나 말하나?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포그바를 생각은 못했는데 네. 그 요즘 링가드 통역으로 기지용 씨요? 예 미디어도 네. 많이 나오는 기지용 씨한테 나중에 살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워낙 친하다. 예. 요즘 뭐 연락을 많이 하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이름이다 이거죠. 음. 예. 그래서 포그바랑 제일 친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친하다. 예, 제일 친하다. 기지용 씨도 알고 있더라고. 포그바가 힘들어서 많이 연락을 했나 보네 링가드한테.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한국 얘기도 자연스럽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어때? 기지용 씨나 뭐 근처에 있는 다른 관계자들도 바로 다 알고 있더라고. 포그바 징계 풀렸어요, 아세요? 이러면서 링가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관심 받게 된 것 같아. 그렇겠네요, 진짜. 예. 근데 뭐 진짜 링가드 이게 사실 인맥이라는 게 또 축구에서 엄청 중요하잖아요. 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예. 포그바도 그저 지난번에 한국 왔을 때 그래도 뭐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갔던 것 같고. 네. 링가드는 뭐 우리가 K리그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외국인 선수로 많이 관심 받고 있지만 포그바는 당연히 같은 뭐 친구라고 해서 동급은 아니고 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링가드보다 뭐 훨씬. 월드 베스트죠, 월드 베스트. 포그바는 한때 세계 최고의 기량 이르대로 몇 년만 더 하면 우리 시대의 주인공이다. 그렇죠. 그렇죠. 뭐 메날두 바로 바로 다음인 시절이 있었죠. 몇 살 차이 나니까 메날두 다음은 얘가 왕 이랬던 시절이 있었고 네. 그거의 단적인 증거가 이제 이정료 신기록을 한동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벤투스에서 맨유로 돌아갈 때 네. 1억 500만 유로, 네. 약 1,500억 원. 그 정도였어요? 1억 500만 유로. 1억 500만. 파운드로 제가 봐가지고 파운드로 한 9,500만. 네, 파운드 8천 얼마, 9천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기록, 이정료 신기록 보유자 한동안 그거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월드컵 우승 멤버다. 그렇죠. 요 프랑스의 그 러시아 월드컵. 이 두 개로 이미 이제 세계 축구사의 이름을 남긴 선수죠. 그렇죠. 이게 이런 선수가 K리그에 오면 링가드가 역대급에 이제 한 번 더 이걸 깨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포그바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 네. 뭐 얘기를 해보면 포그바는 작년 여름에 도핑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23-24 시즌 1라운드 유벤투스가 우디네스를 상대했을 건데 뛰지도 않았어요. 근데 벤치에 있던 선수도 이제 도핑은 받을 수 있잖아요. 찍혀가지고 소변 제출하고 했더니 테스토스테론인데 체내에서 생성이 안 되는 그 체외 합성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했나 그게 나온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금지 약물인데 꽂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먹었든 뭐 바늘을 꽂았든 그렇죠. 아무튼 뭐 투약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반도핑 위원회에서 그 축구원 선수한테 줄 수 있는 한도인 4년의 징계를 때렸습니다. 근데 포그바가 그때부터 이건 억울하다. 그러니까 물론 내 몸에서 나온 거를 내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고의가 아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뭘 먹긴 먹었다는 거죠. 이제 스스로도 뭐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항의를 엄청 했고 네. 그러면서 선행 같은 것도 하고 다니고 그리고 최근에 여름에 유로 기간에 프랑스 대표팀이 포그바를 초청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너를 놓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복귀 의지를 보여줬는데 결국 그 결과 올 초에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항소의 어떤 요지가 인정이 됐어요. CAS에서.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꽂거든요. 근데 그걸 약물을 디자인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뭐 그거에 따라서 걸리고 안 걸리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포그바는 뭐 그래도 조금 뭐 잘 썼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안 쓴 건 아닌 것 같고 보충제 식으로 해서 뭘 조합을 해서 썼는데 뭐 그게 좀 약간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뭐 완전 심한 수준은 아닌가 봐요. 포그바도 그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내가 뭐 트리플 체크를 하진 못했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이제 전문가가 준 거지만 그렇죠. 그 전문가가 나한테 영양제로 준 거다. 네. 네.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지. 그러니까 핑계는 않냐. 될 수 뭐 있긴 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지 않냐.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도핑을 하지만 피해가는 꼼수를 쓴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 자체도 좋게 말하면 도핑 성분은 빼고 영양제를 먹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라 네. 예, 포그바는 후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8개월로 감경이 되면서 내년 3월 현역 복귀가 가능하고 네. 1월부터는 훈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그러면은 포그바는 이제 현역 복귀해서 유럽에서 뛰나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 유벤투스가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어진 뉴스가 하지만 유벤투스는 포그바를 쓸 생각이 없음. 이게 나왔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연봉이 너무 비싸다. 거의 뭐 탑 연봉이라고 네, 하던데요. 예. 포그바가 유벤투스에서. 포그바 웃긴 게 메뉴 유스 메뉴에서 FA로 풀려서 유벤투스로 공짜로 왔다가 그렇죠. 메뉴로 돌아갈 때 세계 최고 이적료. 네. 2022년에 메뉴에서 또 FA로 풀려서 또 유벤투스행. 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유벤투스에서는 당시에 이미 약간 하락세였지만 그래도 포그바인데 FA로 왔잖아요. 그렇죠. 연봉을 세게 줬단 말이에요. 거의 팀 내 최고 연봉 수준인데 2-3 시즌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본인이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네. 프리시즌에 다친 부상으로 계속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2-3 시즌 시작하니까 도핑 걸린 거예요. 아, 먹튀했네 먹튀. 완전 빡치지. 네. 그래서 유벤투스가 도핑 걸리자마자 바로 한 게 그 규정 찾아봐가지고 이런 본인 규칙 사유로 이렇게 됐으면은 너 한 달에 몇십만 원만 주면 돼 이래가지고 최저로 딱 깎았거든요. 네. 네. 한 달에 몇십만 원 수준인가요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네. 아무튼 최저. 네. 거의 뭐 생계유지비 같은 것만 주고 그렇게 딱 깎았어요. 그럴 정도로 너는 이제 우리 팀 아니야. 거의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포그바 자리에 영입을 3명이나 했습니다. 네. 도글라스 루이스, 케프란티랑 툀 케프메이너러스. 이 팀에서 제일 굵직한 영입 3명이 다 중미예요. 그래서 포그바 자리가 없어요. 뭐 일단 그 지금 감독이 볼로냐에서 그 잘했던 티아고 모타. 네, 모타 감독 전술상 되게 그 중원 이쪽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네,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야 되고 뭐 포그바의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약간 콩파니가 팔리니 안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 감독의 전술을 소화하려면 계속 위치를 바꾸면서 포지셔널 체인지를 계속하면서 계속 공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좀 정적이고 네. 패스한 다음에 나 패스 잘했지 나 가만히 서 있는다 이러면 안 돼. 포그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네. 그 포그바가 나오면 이 팀에서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쓰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어차피 네. 얘는 나랑 안 맞는다. 네. 그래서 바로 나온 보도가 유벤투스는 포그바를 좋게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FA로 일찍 풀어주려고 하고 네. 포그바가 받아들이면 뭐 MLS나 가겠지. 이런 식의 보도가 많았습니다. LAFC 가겠지. 이런 보도.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린가드가 K리그 포그바 이렇게 말하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MLS 갈 거면 K리그 한번 와봐라. 물론 이렇게 MLS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물론 MLS가 돈 훨씬 많이 주긴 하는데 그렇죠. 많이- 그게 지정 선수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 그 베컴 룰. 네. 디자이네이티드 플레이어로 들어가면 뭐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린가드 헐리우드 린가드래. 포그바 헐리우드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또 농구 보러 가서 이렇게 또 사진 찍고. 예, 그 저기 전지훈련 때 미국 전지훈련 갔는데 루카쿠랑 둘이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거 그죠. 보고 사진 찍은 네. 그 무슨 수영장 딸려 있는 래퍼 뮤직비디오 나오는 것 같은 LA의 그 산중턱의 집에서 그런 선수기 때문에 사실 뭐 둘 쪽 다 러브콜을 보시면 그쪽이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렇죠. 일단 또 달리 보면 K-팝? 여기도 K-팝인가요? 춤추러 한 1년 정도 굉장히 사랑받을 수 있긴 합니다. 네. 링가드처럼 멘탈 회복 와서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좀 포그바가 안 될 거, 그러니까 만약에 올 수 있어도 좀 걸리는 게 그 종교 문제. 무슬림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는 어쨌든 무슬림 사원이 없고. 만약에 뭐 할랄 푸드 사원은 있죠. 근데 이제 할랄 푸드 먹으니까 좀 네. 빡세긴 하지. 먹기도 근데 빡세고. 저 선수가 얼마나 빡세게 믿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좀 세속적으로 네, 믿는 사람들은 맨날- 다 먹습니다. 맨날 메카 가던데. 매 프리시즌 앞두고. 그러니까 사원은 가지만 음식은 그냥 먹는다일 수도 음. 있고 좀 세속주의적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뭐 그렇죠. 네. 또 스타들의 신앙은 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돈 차이가 많고, 많아요. 네, 이런. 사람마다 차이가 많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그바 상황 얘기 드렸고 네. 얘기 나온 김에 링가드랑 포그바가 그러면은 얼마나 친한가? 뭐 우리가 둘이 춤추는 거는 굉장히 많이 봤고 또 그렇죠. 맨유에서 말수만 있고. 예, 네. 같이 뛰던 그 시절을 그 잘 아는데 이제 이들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링가드랑 포그바는 메뉴에서 우리가 아는 그 프로 시절만 같이 뛴 게 아니고 네. 유스 동료다. 그렇죠. 예. 링가드는 어제 제 질문에도 얘기를 했는데 메뉴에서 8살 때부터 그 호날두 지도를 받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쵸. 예. 호날두가 유망주 시절. 링가드가 메뉴 유스에 2000년에 들어갔는데 호날두가 2003년에 성인 선수로 왔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포그바는 프랑스인이니까 좀 늦게 왔어요. 2009년 이때 왔는데 2009년에 포그바가 온 뒤에 둘 다 유소년 팀 주전으로 뛰면서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2010, 2011 시즌 FA 유스컵에서 메뉴가 우승했는데 이때 둘 다 두 경기 다 선발로 뛰었어요. 핵심 선수들이 맞긴 했네요. 역시. 네. 물론 당시 메뉴 유소년 팀의 최고 스타는 이 둘이 다 아니고 라벨 모리슨이었습니다. 라벨 모리슨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웨스트 브롬위치, 뭐 웨스트햄 이런 데서 네. 뛰다가 사라진 것 같은데. 멘탈 쓰레기. 네. 라치오에서도 뛰었고 역대급 멘탈. 네. 네. 라벨 모리슨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라벨 모리슨에는 다음 가는 재능으로 이제 링가드, 포그바 등이 있었고 10, 11 시즌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 11, 12 시즌 이때는 단순한 유스 동료를 넘어서 가장 선수들이 친해질 때가 뭐냐면 벤치 서름을 공유할 때거든요. 그렇죠. 벤치에 둘이 앉아가지고 수다 떨면서 네. 90분 동안 야 오늘 우리 못 들어가겠지? 힘든 시기에 함께한 친구들이 저 형 잘한다. 끈합니다. 네. 네. 근데 11, 12 시즌에 둘이 다 1군으로 올라갔는데 링가드는 뭐 벤치 몇 번 못 앉았어요. 근데 포그바는 꾸준히 앉았지만 컵대회 포함 7경기만 뜁니다. 저 때가 이제 퍼거슨 감독이 한 번씩 이제 스콜스의 후계자 모르면서 출전시킬 때였던 네. 것 같은데. 그러면서 포그바가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은 했지만 보니까는 미래일 뿐 현재는 아닌 거야. 퍼거슨 감독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스콜스를 예초전생 시켰죠. 예전이시죠. 저때 박지성이랑 같이 뛴 경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포그바가 뭐야 저 형이 돌아온다고? 이 팀 뭐야? 이러면서 그쵸. 유벤투스로 도망갔죠. 네. 여기는 내가 안 된다. 네, 메뉴에서 1군에서 자취를 감춘 시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포그바는 유벤으로 아예 가버렸다면 링가드는 이제부터 임대 뺑뺑이를 돌았거든요. 거기도 엄청 많이 갔죠. 브라이튼 가고 뭐 레스터 가고. 레스터 갔었나? 브라이튼 누가 아무튼 네. 다 챔피언십으로만 한 3번인가 4번 갔어요. 네. 그러다가 2016년에 맨유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링가드가 15, 16 시즌부터 자리를 1군에 잡았고 그 바날 감독이 네. 이끌던 그 맨유에서 FA컵 결승전 때 되게 멋진 발리슛으로 결승골 넣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자리 지기 시작했죠. 딱. 링가드가? 네. 그랬나? 네. 그리고 1년 뒤에 포그바가 세계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면서 메뉴에 와서 제외를 합니다. 근데 제외했을 때 포그바 인터뷰가 있어요. 내가 메뉴에 돌아왔을 때 내 집, 홈, 하우스에 돌아온 것 같았고 네. 제시가 나를 보는 얼굴을 마주쳤을 때 굉장히 행복했다. 제시. 네, 뭐 헤어진 연인. 네, 제시를 다시 생이별하는 연인을 다시 만난 느낌. 제시를 다시 만난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 네. 그러면서 둘이 진짜 친하다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메뉴에서 이때가 메뉴에 안 좋았던 시기로 많이 기억하시지만 지금에 비하면 선녀입니다. 그 무리뉴의 유명한 어록이 나온 그 시기 아닌가요? 메뉴 2위.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이관왕이었어요. 16, 그쵸. 17 시즌. 그러니까 커뮤니티 실드 사실 있잖아요, 그 안에. 컴실드까지 하면 그래서 3관왕인가? 미니 트래블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16, 17 시즌에 유로파 리그랑 리그컵 우승을 했는데 유로파 결승전 포그바 득점, 리그컵 결승전 링가드 득점. 이 선수들은 그 당시에 그나마 조금 빛났던 시기에 주역이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춤추고 막 난리치고 같이 춤추고 세레머니 하고 뭐. 그 피리 세레머니가 아마 그때쯤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둘 다 경기력 서서히 떨어지고 이다가 2022년에 동시에 메뉴를 나갔습니다. 최근에 링가드가 화제가 된 더 타임즈 인터뷰가 있는데 더 타임즈 인터뷰에 뭐 한국 생활이 만족스럽고 이런 얘기 줄줄 했거든요. 거기에 그 말도 있었어요. 포그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그바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 그는 겸손하고 축구를 죽도록 사랑하며 늘 헌신하는 선수다. 포그바 실드를 엄청 치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다는 거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근데 링가드 잘 모르지 않을까요? 뭐가? 링가드도 포그바의 막 그렇게 엄청 진짜 모습을 그 정도로 잘 알려나? 네. 근데 뭐 어릴 때랑 또 커서는 또 좀 다르잖아요. 어릴 때 친구랑 저도 안 만나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저기는 만난 친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조사하다가 재밌는 걸 찾았는데 저희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포그바 검색하니까 링가드랑 포그바랑 같이 있는 거를 아마 저기 우리 회사 선배 기자가 찍은 것 같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한국 어린이 한 명은 저기 가정 형편이 안 좋고
한 명은 장애가 있는 두 어린이를 네. 캐링턴이 맞나? 훈련장에 초청해서 캐릭터죠. 네. 네, 초청해서 그 선수들과 만나고 경기 에스코트 퀴즈를 해주는 그런 좀 사회공헌 같은 거를 맨유가 했었어요. 오. 16년에. 네. 그때도 보면 포그바랑 링가드랑 나란히 서가지고 그 한국에서 온 어린이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 둘이 나란히 서 있어요. 그때 선행은 잘하는 친구들. 네. 한국과의 아주 약간 인연을 이미 맺고 그렇죠. 있었다. 재밌는 걸 찾았습니다. 포바도 행사 같은 거 할 때 되게 팬 서비스도 잘하고 좀 그런 친절하죠. 편이잖아요. 네, 친절하고. 한국 와서 뭐 김종국 씨랑 뭐 예능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뭐 태권도 발차기 배우고 뭐 그랬던 네.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 정도가 되겠고 네. 뭐 포그바가 사실 유럽에서 발붙일 데가 없다면 뭐 MLS니 한국인이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프랑스 내에서는 월드컵 우승팀의 멤버 중에 하나고 그렇죠. 여전히 나이가 93인가 그럴걸요. 네. 93 저랑 동갑입니다. 네, 나이가 아직 괜찮고 네. 그 다음에 본인 얘기로는 뭐 그게 심각한 잘못을 한 건 아니다. 물론 그렇죠. 죗값은 내가 다 치르는데 고의로 나쁜 의도는 없었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프랑스 팀이 받아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마르세유가 이미 뭐 관심이 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요, 보도를. 근데 그게 이제 진짜일 수도 있고 찌라시일 수도 있는 게 네. 마르세유가 원체 스타들을 박박 긁어모으고 있다 보니까 네. 그냥 프랑스 매체에서 무조건 메뉴 이적설 잉글랜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끼워는. 일단 마르세유 마르세유 일단 써 아니면 난 몰랑 이럴 음. 수도 있는 거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도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린으로 다시 제외를 하는 거네요, 가면. 네. 그래서 현재 뭐 이를테면 배당률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해보면 유베에 남을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그쵸. 본인이 유베에 남고 싶다. 기본 원하는 건 그거다. 인터뷰도 했어요. 월급 주급 깎겠다. 깎겠다. 그리고 훈련장에서 이제 말 많이 하지 않을 테니까 훈련장에서 감독님이 이제 뛰는 거 보고 판단하시라 이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의지는 남아서 해보겠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유배 아마- 잔류가 이제 정배 근데 유베가 내보내려고 하면은 그 정배라고는 그래서 한 30? 30%, 프랑스 한 20? 20. MLS 한 40? K리그 10? K리그 너무 높은데? 나머지 사우디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우디나 뭐 이런 네. 사우디나 이런 아직까지 거론 안 된 데가 한 10, 20 되고 그렇죠. K리그 한 2? 2. 이 정도 됐습니다. 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네. Everything is possible. 링가드도 뭐 올 줄 알았나?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묘하게 딱 시점이 오늘 어느 팀으로 와야 되지? 서울로 와야 되겠죠 아무래도. 서울에서 지내고 싶을 테니까 포고바는. 서울 이랜드. 승격을 하면 되겠지만 승격하고 이제 깜짝 놀랄 영입으로 뭐 하면 되겠지만. 아무튼 그 묘하게 컴백 시기가 1월도 아니고 3월이란 말이에요. 딱 MLS 그러네. 아니면 K리그 시작할 때예요. 네. 네. 서울 이랜드? 동계 전주훈련소 딱 가가지고 이랜드가 진짜 약간 이제는 사람들한테 확 알리기 위해서 포그바 한번 딱 영입하면 일부 승격을 이뤄내고 포그바까지 영입한다? 요거는 진짜 토픽이 되겠네요. 네. 국내 세계적인. 해외 세계적인 토픽이 네. 될 수 있겠네요. 승격팀에 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제도 링가드 취재하러 뭐 제가 잘 모르는 뭐 누군지 어디서 오는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뭐 영국 사람으로 보이는 미디어가 한번 오셨더라고요. 네. K리그 유나이티드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모르는 분이니까 이제 포그바 취재하러 또 프랑스 기프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러네요. 이랜드는 기독교에서라서. 아 그런가? 다른 네, 종교를 이랜드가 아예 지금- 안 받진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종교도 받아요. 네. 네, 뭐 저희가 취재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종교도 받습니다. 예.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를테면 골 넣고 메카를 향해 절은하지 마라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예. 이번에 저기 네, 그런 세레머니를 하는 선수가 있었나요? 이제 누워서 이거. 살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유명한 없었던 무슬림이 것 저기 뮬리치 정도 있는데 밀리치 예, 그러네요. 뮬리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안 하네요. 이번에 저기 뭐야 한국 상대 어디죠? 요르단 말고 이라크요. 이라크 선수들이 골 넣고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절하던데 세레머니 삼아서. 했나? 그 원래 현장에 있으면 그런 거 못 네. 보죠. 골 세레머니를 제일 못 보는 직업 축구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화나는 거 봤어요. 막 이렇게 관중석 가서. 근데 다 이제 같이 그 절하는 이후에 거본것 이제 같은데.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그바와 링가드를 엮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봤고요. 그렇죠. 다음은 토트넘 얘기입니다. 네. 토트넘 얘기. 레비와 다른 구단주가 온다?
라고 하셨지만 정확히는 레비도 구단주라긴 좀 그렇고 정확히 말하면 네. 레비와 다른 성향의 새로 오는 레비도 구단주라긴 좀 그렇고 새로 온다는데도 구단주라긴 좀 그렇고 네, 아니 지분이 있으니까 네. 예,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네. 네. 근데 무슨 얘기인지 차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토트넘이 올해 초부터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좀 찾으려고 했었죠. 좀 지분을 팔면서 구단 기반에 좀 쓸 자금을 마련을 하려고 한다. 네, 요거를 좀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긴 했었고, 그래서 올 시즌에 조금 뭐 투자자들이 경기장 와서 직접 경기도 보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중 한 명이 저 아만다 스테이블이라는 저분인데 뭐 유명하죠. 2021년에 뉴캐슬 인수 당시에 참여를 하면서 그때 한 지분이 1%였나? 그때 되게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뉴캐슬이 사우디에 인수되고 나서 경기장에 제일 많이 갔고 또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뉴캐슬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투자자입니다. 그 투자자가 최근에 남편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메으다드 고도 씨랑 같이 VIP 게스트로 이렇게 경기장 참여해서 경기를 보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그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네. 일단 토트넘 대주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니그룹이죠. 조이 루이스 가족 신탁이 소유를 하고 있고 지금 회장으로 있는 레비 회장이 공동 소유주긴 하지만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고 뭐 지분은 좀 적어서 운영 전반적으로 좀 레비랑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애닉이 지분이 한 86%, 그러니까 완전 대주주인데 여기에 일부분을 좀 매각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토트넘 전체 인수를 하기에는 거의 한 26억 파운드, 4조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근데 스테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시 프리미어리그 구단에 좀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부분 그때 몇 프로였나? 25%였나? 뭐 아무튼 조금을 사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컨소시엄도 만들고 지금 그런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런던에 있는 구단이라서 확실히 다른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리뿐만 아니고 뭐 셰이크 자신 맨유 인수를 이제 추진했었던, 그리고 777 파트너스 여기는 최근에 에버튼 그 했다가 좀 잘 안 됐던. 그래요? 거의 부도인가 아마 났을 거예요. 네. 이 회사도 좀 관심을 보였다고 하고, 그리고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 이렇게 카타르, 미국 프로듀스 제이지 뭐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현재로서는 아만다가 선두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만다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아만다는 일단 뭐 프리미어리그 구단 인수 전문가고요. 2008년에 만수르가 맨시티 살 때도 관여를 했고, 2021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캐슬이 사우디에 인수될 때도 중재를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뭐 돈 굴리는 데는 일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맨시티도 잘 됐고 뉴캐슬도 결론적으로 굉장히 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 지분의 25%를 인수를 한다면 한 6억 5천만 파운드, 약 1조 정도 들 것 같은데 1조. 네, 이분은 원래 사우디 자본이나 뭐 이런 자본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뭐 쓸 수 있는 돈이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제 팬들이 기대하는 거는 레비랑 좀 다른 성향이다. 아무래도 레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대중 앞에 나서지 않고 좀 뒤에서 그늘 밑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늘 밑에서 레비요. 레비가? 네. 레비가 언제부터? 하지만 우리가 취재에서 많이 이름을 들을 뿐이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막 나서는 인물은 아니다. 네. 나서는 인물은 아닌데 아만다는 이제 반대 성향으로 대중들 앞에 나서는 인물이죠. 네. 얼굴을 많이 비치면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막 구단의 그런 비전 같은 것도 막 설명을 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그런 분이라서 이 레비랑 다른 성향의 분이 온다면 토트넘도 이제 좀 대외적으로 저렇게 해주면 뭐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지게 될 거고 더 지금보다도 더 그런 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거죠. 뭐 풋볼 런던의 보도를 보니까 레비가 25년 동안 있었을 때보다 아만다가 뉴캐슬에 3년 있을 때가 더 많은 인터뷰를 했다고 그런 통계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레비는 이제 뒤에서 관여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인데 인터뷰를 많이 안 하지만 구단 살림은 좌지우지하려고 하잖아요. 영입이든 그렇죠. 뭐든. 굉장히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만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막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 둘의 그 또 알력 다툼이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좀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채팅창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네. 아만다 스테이블리 저 사람은 레비처럼 막 액팅 체어맨 그러니까 네. 실제로 막 일을 하는 막 경영에 간섭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돈만 내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보고 오신 풋볼 런던의 보도 같은 거에 따르면 아만다도 경영에 관여하려고 들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돈을 25%나 본인이 소유를 한다면, 맨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권을 쥐고 있는 이네오스가 한 25% 정도를 산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원체 많이 좀 대중 앞에 드러나시는 분이고 그리고 여론을 잘 이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점에서 좀 랩이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랩의 어떤 신흥 견제 세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토트넘에 굉장히 좀 새로운 바람이 부는 거죠. 완전히 이전과는 달랐던. 토트넘이 레비 회장에서 뭐 굉장히 그런 체제에서 많이 발전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계가 계속 명확하잖아요. 우승권에 가지 못하고 계속 중위권 그냥 딱 셀링 클럽의 느낌에 그렇게 있는데 이분이 과연 들어오면 우리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아직까지는 막 돈 얘기가 막 크게 보도가 나오고 이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얘기를 오늘 전매축에서 한 번 더 하는 것은 그럼 지금 쭉 얘기하신 이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지금 따라가기 위해서 맥락에 대한 설명 중에서 네. 최근에 나온 건 뭐인 거예요? 어제 오늘 최근에 사이에 나온 건? 거는 이겁니다. 레비와의 굉장히 좀 다른 성향이고 이 아만다가 들어올 경우에는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꾸준히 진행되어 온 그런 어떤 인수 보도의 맥락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추가된 것이 이제 그것이 좀 더 심화되면서 레비와 어떻게 다른가 네.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거는 아만다의 의지나 뭐 그런 구단 인수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꽤 높다라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래도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아직 재계약은 안 했지만 뛰고 있는 구단이고 레전드로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아직 뭐 재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재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네,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럴 때 구단마다 선택이 다릅니다.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우리 인건비 별로 안 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재계약이나 계약 연장을 미루는 수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우리 팀엔 이런 에셋이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재계약을 박아버릴 수도 있고 네.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우린 잘 모릅니다. 베스트 에리님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얘기입니다. 리버풀 재계약 노 레알과 가까워지는 아놀드라고 이제 타이틀은 달려 있는데 네. 확실히 완전 거절했다 이건 아니에요. 네. 예, 미리 뭐 니네 찌라시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 보도까지 나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마르카 신문에 적혀 있는 거 보면 스페인어. 예. 엘 리버풀 야사베키 노 레노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노 레노바라 예, 노 그 계약 연장. 노 계약 연장 예. 계약 연장 하지 않을 것이 미래형이거든요. 네. will not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건 이제 마르카 측의 희망 사항에 가까운 것 같고 지금 한 세 군데 정도의 보도가 이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차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아놀드는 리버풀과 이번 시즌 끝으로 계약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재계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과 비슷하게 이제 재계약을 할 거냐 나갈 거냐 FA로 나갈 거냐 아니면 겨울에 돈 이 정도 남겨놓고 나갈 거냐 네. 이런 사과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스페인 측인 마르카는 역시나 아놀드는 FA가 된다는데 그러면 레알이 주서 갈 거라는데 그쵸. 이렇게 쓴 거고 이게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 자체가 카르바를 다치고 나서부터 네. 아놀드가 재계약하지 않고 있고 이제 레알이 관심을 가질 거야라고 마르카랑 이게 뭐 스페인 언론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애슬레틱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진 모르겠고 하지만 레알이 탑 리스트에 아놀드를 올려놨다는 건 우리도 확인했다. 근데 이거는 지난 여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 물론 가능성도 나도 가능성을 닫는 건 아닌데 네. 여전히 리버풀과 협상이 결렬됐거나 결렬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다. 여전히 최우선은 재계약 협상이다. 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레알이 제일 앞서 있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사실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이 약물고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맞다처럼 들리기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은 레알행이라는 얘기가 다 살짝 강해지고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런 아놀드의 상황과 레알의 최근 그 영입 기조를 봤을 때 이게 너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네. 더 가능성이 이렇게 높게 보이는 건데 네, 레알이 우리가 이제 명성도 있고
그리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성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FA가 되면 우리 팀으로 올 것이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둘째, FA로 온다는 거는 그 상황, 그 시점을 레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네.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오는 거잖아요. 네. 그때까지 일부 포지션이 좀 이상해져도 안첼로티님이 해주시겠지. 뭐 벨링엄을 올려 쓰든, 돌려막기 전문. 카마빈가를 레프트백으로 내리든 그쵸. 어떻게 돌려막아 주시겠지 뭐. 네. 그러려고 당신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안첼로티를 믿고 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FA 전략을 많이 써서 많이 성공을 시켰는데, 그래서 요즘 레알은 뭐 굵직한 슈퍼스타급을 돈 팍 주고 사온 거는 한 벨링엄 정도밖에 없고,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일단 투트랙입니다. 유망주인데 진짜 성공할 것 같은 유망주 이상의 이적료를 주고 사온다. 그렇죠. 뭐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엔드릭 네. 이런 라인이고, 추아메니, 카마빈가. 근데 벨링엄도 사실 레알 오기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위상이.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어리고. 돈은 썼죠. 벨링엄은. 네. 네. 그러니까 벨링엄 돈을 카마빈가랑 비슷한가? 좀 더 썼죠. 네. 더 썼죠. 네. 이게 한 가지 트랙이고, 둘째가 이제 FA 되면은 주워온다. 그렇죠. 이게 이제 주로 수비진 데이비드 알라바 그리고 안토니오 리디거. 다 잘 데렸네요. 이랬다가 올해 여름에 은바페를 이렇게 주워오면서, 네. 은바페 작년 여름에 파리 생제르맹이 거의 진짜 빌다시피 하면서 제발 오래 사가라. 그렇죠. 얘 우리랑 재계약 안 한댄다. 네. 게다가 재계약만 안 해? 그 뭐야 23, 24 시즌까지 우리 팀에 있으면 줘야 되는 충성 보너스까지 우리가 주게 생겼다. 안 충성인데. 충성치 하나도 없는데 그 충성 보너스를 주게 생겼다. 너무 싫다. 제발 데려가라. 막 이랬는데 레알이 우리는 벤제마가 나갔지만 안 살 건데 안첼로티 믿고 한 시즌 버틸 건데 그게 개겼어요. 또 버텼어요. 근데 잘 네. 버텼어요. 너무 잘 버텼어요. 네, 그래서 왔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FA 너무 쏠쏠한데 네, 레알은 이렇게 진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다 고연봉자지만 심지어 은바페는 유명한 게 파리 생제르맹보다 연봉을 깎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사이닝 피도 보기 많이 왜냐면 PSG가 포기하고. 워낙 재계약하면서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상식을 다 뛰어넘은 거야. 그렇죠. 원래 요즘 FA로 영입하면 연봉이 엄청 뛰던지 사이닝 피를 엄청 주거든요. 네. 근데 우린 레알인데 안 줄 건데 거의 뭐 배째라식으로 다 와. 레알이니까. 레알이니까 오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놀드가 그 다음 후보로 이제 네.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자, 레알 같은 경우에는 카르발이 라리가 9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 부상으로 나갔는데, 원래 주전 카르발 후보로 멀티플레이어인 바스케스 네. 이 정도였습니다. 항상 그렇게 두 선수를 많이 써왔죠. 몇 네. 시즌 동안. 지금 카르발이 아웃이에요. 예. 카르발 아웃이고. 그 바스케스가 좀 급히 오른쪽을 대체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바스켓은 저 역할에 되게 만족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레알에서 뛸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렇죠. 왼쪽도 사실 전문은 맨디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카마비앙 빈가로 돌려 썼었고. 맨디 다치면 카빈가 내리고 네. 거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카르바할, 바스케스, 맨디, 안 그래도 전문 풀백이 3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제일 듬직하던 친구가 들어누워 버렸다. 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 풀백은 하나뿐이죠 지금. 맨디. 바스켓은 엄밀히 공격 자원이었으니까 예전에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선수가 나이가 어리지가 않습니다. 카르발이 9위. 9위 손흥민 선수랑 동갑. 그리고 심지어 바스켓은 한 살 더 많거든요. 91년생.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그런 풀백을 찾는 게 레알 입장에서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그 데이비드 알폰소 데이비스 그죠?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관심을 계속 가져왔고 또 이제 아놀드까지 관심을 갖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가 뭐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 보도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스페인 측은 아무튼 결렬 이런 선언을 한 적은 없지만 네. 선수는 재계약 의사가 없다 이런 말들을 살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레알 저런 얘기가 나올수록 더 어떻게 보면 끌면서 자기가 좀 원하는 말을 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놀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레알로 가든지 네. 아니면 질질 끌면서 저 레알 갑니다. 스페인행 비행기표 지금 버튼만 누르면 예약하는데 누를까 말까 막 이러면은 리버풀에서 진짜 유스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네. 그렇죠. 알았어, 얼마 받을 건데 이래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거지. 레알을 이용하는. 예전에 루니 막 맨시티, 첼시 이적설 나올 때 뭐 그때 느낌 사실 이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외 축구 팬들이 한동안 쓰던 농담 같은 표현이지, 맨이 딱. 그렇죠. 맨유행 라모스 사례가 좀 있었고. 맨유행 이적설을 이용해 연봉을 높인다 뭐 이거였는데 네. 아무튼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런 재계약 협상은 사실 질질 끄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물론 아놀드는 이렇게 끌리는 게 리버풀 팬들은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이 친구는 선골 뉴스고 심지어 태어난 것도 리버풀 근처예요. 예, 로컬 보입니다. 완전 로컬 보이네요. 예. 임대 한 번 안 갔어요. 제2의 약간 제라드를 예, 연상시키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리다가 이제 라이트백으로 내려간 거죠. 네. 원래는 중미 아니었나요? 네, 원래 중미였죠. 중미로 알고 네. 있던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고 이 선수랑 같은 게 이제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 네. 알폰소 데이비스도 레알을 간다 하다가 올해 여름 지난 여름에 결국 안 갔죠. 남았는데 올해는 또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네. 바이언은 팔고 싶어 했던 얘가 굉장히 파다한데 네. 어차피 알폰소 데이비스가 요구하는 연봉 맞춰줄 생각은 절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런다. 근데 레알이 또 그걸 했다고 그러죠 여름에. 바이언이 계속 좀 사가. 그죠. 너네들밖에 갈 데가 없어. 좀 사가 찔렀는데 레알이 그러면 진짜 한 요 정도? 이 정도 요거면 팔 거야? 이렇게 했다가 뭐 한 1,000만, 2,000만 되나요? 1,000만, 2,000만. 뭐 아무튼 그 정도였어요. 네. 진짜. 아닌데 하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내년 여름에 알폰소 양풀백을? 그러면 FA로 4명 다 채우는 거야. 그러네요. 데이비스, 알라바, 리디거, 아놀드. 아놀드. 이게 다 FA야. 돌아버린 거죠. 이름값 저 정도 이름값을 다 FA를 채울 수 있는 거는 레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레알이니까. 내년 여름에 가능하니까. 진짜로 FA 풀백을 뭐 원하는 대로 다 드는 건 아니니까 한 명만 한다 치면 저기 뭐야 아놀드 낫죠. 아놀드가 일단 기량 자체도 물론 아니 수비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잖아요. 한 재작년부터 좀 그렇긴 한데 데이비스도 많습니다. 데이비스는 작년에 진짜 최악이었던 것 같고 네. 수비력은 뭐 공격력 원툴인 선수인데 올해는 좀 그래도 침착해진 것 같아요. 네. 네. 한 재작년부터 아놀드가 이제 수비를 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죠. 뭐 그래도 기본적인 실력 자체 아놀드가 더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놀드도 멀티성이 있어서 아놀드 요즘에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레프트백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한 명만으로 해야 된다면 아놀드가 낫다. 근데 그 레프트백 뛰었을 때도 수비로는 욕을 먹더라고요. 예. 그냥 뭐 진짜 공격 원툴. 방관형 인버티드 풀백 그렇죠. 느낌으로. 예. 네. 그 맨디랑 완전 정반대죠. 맨디는 완전 수비형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뭐 채팅창에 나온 대로 아놀드가 거기 풀백까지 먹게 되면 레알에는 스페인 선수가 없긴 하네요. 지금 스페인 대표팀이 또 다시 바르셀로나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르셀로나는 실제로 스페인 출신 선수들 라마시아에서 커서 지금 주축이 됐고 팀에. 네, 아니면 스페인 유망주, 페드리 같은 유망주를 사와가지고 키우기도 하고. 네. 근데 레알은 스페인 선수 진짜 지난 유로 즈음 기준으로 호셀루, 카르바할, 바스케스 뭐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다 나갔어요. 네. 아센시오도 나갔고. 그렇죠. 예. 공격진은 없고 미드 중원에도 없고. 네. 제 생각이 안 나네요. 아예. 있나? 있긴 한가? 골키퍼 아니야. 그렇죠. 전방에 진짜 후보 없어요. 네. 아니야. 수비진은 나초 페르난데스 이제 나갔으니까 없고. 프라임 디아스도 모로코인가 거기죠. 네. 이름은 스페인 이름 같지만 그렇죠. 진짜 없네. 뭐 브라질 선수들이 스페인 시민권 땄다고 하지만 스페인 내에서는 뭐 정서가 그렇지는 않을 걸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논이유 등록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표팀 스페인 대표를 그렇죠. 가지고 있느냐. 네. 스페인 대표팀을 뛸 수 있느냐 뭐 그런 거 차이죠. 뭐 진짜 옛날이긴 하지만 옛날로 치면 라울, 모리엔테스, 이에로 뭐 이런 식으로 카시아스. 그렇죠. 카시아스 하나만 해도 일단 한 자리 먹고 가는 거였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스페인 대표 골키퍼조차 레알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레알은 외국인 쿼터가 꽉 차 있네요. 어쨌든 튀르키예 출신인 저 귤러? 네, 귤러는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이중 되겠죠? 안 되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살가도 진짜 추억의 이름이네요. 미첼 살가. 바이에호랑 프란. 예. 그러니까 비주전들은 있죠. 맞네. 네. 바이에호 프란이 있었네요. 예. 바스케스, 세바요스. 바이에호, 세바요스 프란. 세바요스. 아마 세바요스도 저렇게 그 스페인 출신을 유지를 하려고 좀 데려오 있는 느낌이 아닌가. 세바요스 입고 있었다. 네. 프란이랑 바이오는 그렇다 쳐도 세바요스 입고 있었다. 세바요스인데 96입니다. 네. 저 선수는 아직 20대예요. 예. 어리네요. 세바요스. 뭐 처음에 막 21세부터 잘해가지고 굉장히 좀 오래 좀 나이가 있는 선수 같아 보이는데 아직 어리네요. 세바요스 팔아야 된다고 레알 엠블럼을 이제 푸사로 하신 커피유님께서. 근데 세바요스가 그래도 선수들 부상일 때 좀 쏠쏠하게 잘 해줬던 것 같은데. 저 선수 필요하죠.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놀드 이적설 얘기해 본 거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아직 설입니다. 설. 예. 근데 이게 재밌게 전개될 것 같긴 해요. 일단
감정적일 거예요. 흥미롭게 어디 가지 궁금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전개가 되면 리버풀 팬들이 막 네. 배신자놈 뭐 그렇죠. 인형에 목을 매달아 가지고 멋있어 다리에 매달아 막 이런 일 날 수 있거든요. 리버풀 팬들의 배신감이 굉장히 크겠죠. 예.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뭐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네. 짐작이 됩니다. 자,